소통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로 경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청이 얘기라는 그 유학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경이 이청. 경은 여러분 경사다 할 때 경사 있죠. 경사. 몸을 기울여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다 이 말이에요. 몸을 기울여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다는 얘기는 상대 입장에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상대한테 집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듣는 것에서부터 나온 게 여러분 공감이라는 얘기예요.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신앙의 시대를, 중세는 신앙의 시대였죠. 이성이 필요 없었잖아요. 신앙의 시대. 이 신앙의 시대를 지나서 찰스 다윈, 뉴턴 이후로 지금까지 이성의 시대. 합리주의.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공감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공감의 시대의 중요한 것은 감성이거든요. 감성. 그런데 이 공감이라는 것이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공감일 것 같아요. 공감의 리더는요, 상대가 내가 너가 되는 거예요. 너 입장에서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인문학자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기 새 있죠, 새. 새를 보고 시를 쓰는 사람들은, 아마추어는 저 새 울음소리를 보고 새를 보면서, 풍경을 보면서 시를 쓴대요. 그런데 프로는요, 새가 된대요. 새가 된대요. 달을 보고 시를 쓰려면 달이 되는 거죠. 내가 뭐가 돼? 누가 돼요? 상대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공감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공감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 공감들도 많이 있죠. 상대를 배려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표현할 때 그 부부 사이에 살 때 아까 사소한 걸로 많이 싸운다고 했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부 관계가요, 본인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한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부부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화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일요일 날을 합시다. 일요일 날 아침에 여자가 결혼식 뷔페에 갔다 합시다. 그런데 대부분 여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중년 여자분들이 되고 그러면은 점점 안 먹어도 살이 찌죠. 이 말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한다. 안 먹어도, 어떤 여자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그래. 물만 먹어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살이 찌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어린이들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기초 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살이 덜 찌지만 우리는 먹는 쪽쪽 그냥 살이 찌거든. 어떤 경우는 안 먹어도 찐다니까 진짜. 물론 유전자 탓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뷔페 갈 때 여자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짐을 하고 갑니다. 많이 안 먹겠다고. 오늘 웬만하면 그냥 아주 심플하게 먹고 오겠다고 폼 잡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뷔페 식당에 들어가서 앉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동물뇌가 이성의 뇌를 바로 발로 차버립니다. 그리고 동물 중에서도 포유류도 아니고 아예 파충류가 돼가지고, 파충류는 현재밖에 몰라. 현재밖에. 미래에 없어. 내일 살이 찌고 내일 배가 부르고 밥 먹어서 좀 더부룩 하고 생각 안 해. 수없이 과거에 당했던 건데도 생각 안 해. 그리고 막 먹기 시작을 해. 그리고 배가 딱 불러오면 놀랍게도 그때 주변을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파충류가 우글거리네. 나도 파충류, 너도 파충류, 모두 파충류가 돼가지고 배가 불러. 그래서 맛있게 먹고 나서 배불러 죽겠다고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배가 불러 죽겠는데 이 여자분이 배를 넣고 올까요? 배를 내고 올까요? 넣고 옵니다. 넣고. 여러분 배가 부를 때 배를 넣어봐. 이게 장난 아닙니다. 이게. 나도 넣어봤어 많이. 배를 넣고 와. 딱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에 와서까지 넣어야 되겠습니까? 좀 편안해져야 되겠습니까? 편안해져야죠. 그런데 문제는 남자들이 모르고 있는 게 다른 여자는 안 그렇거든. 다른 남자 있는 데서는 절대로 편안해지지 않거든.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 남자이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남자 이걸 몰라요. 여자가 편안해지고 배가 부르니까 배불러. 자기 밥 먹었어? 그냥 얼렁뚱땅 자기 배가 부르니까 이제 배에 대해서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나 진짜 안 먹으려고 했다. 그러다가 소파에 그대로 탁 주저앉았어 그냥. 그런데 투피스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배가 나와. 아니 상상을 해보래. 상상. 여러분 아까 말한 유발 하라리가요,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상상력이에요. 인간은 상상을 하거든요. 기계가 할 수 없고 로봇이 할 수 없고 AI가 할 수 없는 게 상상이에요.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안에 배가 이렇게 튀어나왔어 이제. 근데 갑자기 여자가 소파에
털푸덕 주저앉아가지고 배가 나오니까 남편이 딱 보니까 아무리 익숙해지고 같이 오래 산 남편이라 할지라도 좀 어색하죠? 그래서 그냥 한마디 한 거예요. 여보, 나 배 많이 나왔지? 한마디 했어. 배 많이 나왔지? 근데 남자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남자들은 기회를 만난 겁니다. 이 여자가 살 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빼더니 이제 알고 있구나. 그리고 쫓아가가지고 배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몇 번 얘기했냐? 이렇게 살이 찌면 대사증후군이라고 알아?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한꺼번에 와. 당신 위험해. 살 빼. 그럼 여자가 감동받을까요? 와, 우리 남편이 대사증후군이라고 나를 관리하네? 고맙네? 이럴까요? 본능적으로 여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배는? 네 배나 관리, 이 자식아, 네 배나. 여러분, 이 생각이 아직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럼 남자가 어찌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죽하면은 스티븐 호킹이 그 돌아가신 물리학자 있죠? 네, 스티븐 호킹이 물리의 세계는 거의 이해했는데 여자의 세계를 아직도 이해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또 반대로 이렇게 말해. 세상에 이 간단한 걸 왜 모르냐, 이 자식들아. 여자들이 볼 때는 간단한데 남자는 몰라.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자가 배 나왔다고 하면은 바로 쫓아가가지고 똑같이 아까처럼 배를 딱 잡아요. 잡고 이렇게 흔들면 됩니다. 이게 배냐? 이게 배야? 이게 나이가 좀 들면 이 정도 나와줘야 섹시해.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라도 좋아요. 우리 뇌는 거짓말도 놀랍게도 칭찬을 좋아해요. 거짓말도 뻔히 이렇게 나 거짓말이다, 나 실험이다, 야 너 너무 이뻐, 이것도 좋아해요. 우리 뇌가. 본능뇌가 이성뇌보다 5배나 강하고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감성이고 감수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상대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로 알고 자랑하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 아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그 자랑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원이 뭘 자랑하고 싶은가 알고 그걸 자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그게 감수성이고, 반대로 부끄러워하는 걸 감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만약에 여자가 배 나온 걸 부끄러워한다. 그럼 감추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다른 사람 있는 데서까지 어떤 놀라운 놈은 다른 부부 만나가지고까지 자기 아내 배를 얘기하는 놈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남자 의도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충격받아서 빼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충격받아서 더 먹어버린다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뇌의 구조를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경청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경이 이청이라고 했죠. 예, 공감. 다른 사람 입장에서 들어주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연은요, 놀랍게도 우리 모든 생물을 자기 소리는 낮추고 상대의 소리는 크게 듣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야 생존하죠. 외부의 위협을 들어야 생존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 그 TV 그 동물의 세계라든지 나오는데 보면은요, 동물들 보세요. 특히 사슴 보세요. 사슴 귀를 쫑긋거리면서 막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부 세계에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를 듣고 있는. 그래서 위협이 딱 마주치면은 피하든지 맞서든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대응할 수 있어요. 들어야. 조직도 외부의 변화의 소리를 들어야 대응할 수 있어. 사장님도 사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성장할 수 있어.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야 성장할 수 있어. 윗사람은 아랫소리 목소리를 들어야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이 듣는 것이 중요해요. 청각이. 그래서 입은 하나인데 귀는 2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귀의 기능은 하나인데. 여러분, 태아들이요, 엄마 뱃속에서 가장 먼저 발전한 감각기관이 어디겠습니까? 청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태아 교육하잖아요. 태교 음악을 들어주잖아요. 듣기 때문에. 그럼 사람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다치지 않는, 마지막에 다치는 감각기관이 어디겠습니까? 청각이. 몇 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 강의 중이었어요. 연락이 안 돼가지고 임종 직전에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갔는데 우리 동생들이 하는 얘기가 다 돌아가셨대.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큰 소리로 울면서 아버지를 불렀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눈을 딱 떠. 그리고 스르르르 감으시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나는 이게 이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남의 목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가는 힘을 다해서 눈을 뜨고
이제 스르르 안도하고 눈을 감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 옆에서 말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하지 못한 말 해야 됩니다. 이미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청각기관이라니까요. 이렇게 중요한 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사장님하고 상원하고 얘기하면 누가 얘기를 많이 해요? 회의하면 누가 많이 해요? 그 직원 왜 뽑아요? 어른하고 아이하고 얘기하면 누가 많이 해요? 어른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자연히 어른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윗사람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듣는 것은 갑이 아니라 을이거든요. 여러분, 사자는 잘 안 들어요. 왜? 갑이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어, 무서운 게. 그 대신 사자는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죠. 뭐 동물들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 잡아먹고 배부르면 또 욕심 안 내요. 인간은 하나 먹고 배불러도 욕심 냅니까? 안 냅니까? 100개, 1000개 욕심 내다가 망한 놈 한두 놈 아니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 생물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이 생명의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생명의 이치는요, 듣는 것이 이 청각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화를 통해서 우리한테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진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각기관이 가장 발달한 거예요. 여러분, 징기스칸이 정말로 이 말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내 귀가 나를 현명하게 했다. 내 귀가 나를 현명하게 했다.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랫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랫사람들의 얘기를 무시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아랫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예, 사장님이 윗사람이 마음에 들어하는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의 위협을 피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죽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소통, 지금 소통의 리더십을 말씀을 드렸는데 소통 중에서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말을 듣는 것이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저는 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집안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 스스로가 위협을 느꼈어. 위협을.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위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약해지거든요. 반대로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역전이 돼요. 역전이 되니까 점점 진짜로 여자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래서 결혼 초에는 집에 들어갈 때 가슴 두근두근 했지만 지금도 두근두근한 놈 한두 놈이 아닙니다. 이제 무서워서 두근두근해. 무서워서. 무력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요. 또 잔소리, 또 그런 소리 할까 봐서 무서운 거죠. 예?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일에서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내가 내 건강과 내 장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일본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입니다. 나이가 먹어서 남자는 아내라는 여자가 있어야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내라는 여자가 아니라 아내만 빼고 여자를 찾다가 망한 놈 한두 놈 아니죠. 그런데 일본에서 남자는, 일본입니다. 일본 남자는 나이 들어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남편이 없어야 오래 살고 건강하다는 것이 또 밝혀졌습니다. 물론 우리하고는 다른 일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본을 좀 뒤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가 많이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 이유는 남자가 나이 먹어서 자칫 잘못하면 변하지 않고 여자를 그냥 시켜먹는다든지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자기 말만 막 하게 되면 여자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존을 위해서 말하는 것보다 말을 듣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자 말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듣는다는 것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여자는 놀랍게도 했던 말을 또 해요. 그냥 한 번 반복한 게 아니라 일상사예요. 일상사. 그래서 듣는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제가 또 발견한 놀라운 세상의 이치가 있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말을 3배를 더 한답니다. 거의 전 문화권에서. 여자는 여러분 말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 관계를. 그리고 여자는 말을 통해서 자기 스트레스를 풀어. 여자가 말하는 것은 건강관리야, 건강관리. 여자가 말을 많이 하면 안 아프대. 갱년기 때도 여자가 말을 많이 하면 그냥 보내는데
말을 안 하는 여자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사모님이 말을 안 하면 그게 문제예요. 그게 막 말을 많이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건강하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남자분보다 여자분들이 말이 더 많다는 것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여자가 말을 많이 하면은 여자가 무슨 말이 많냐 이런 말하기 전에 그냥 여자가 말을 많이 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자네? 여러분 여자니까 말을 많이 하지. 세상 사는 간단한 이치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날씨가 좀 추워. 겨울이네? 이런 놈 오래 살아요. 더워. 여름이네? 아들이 말을 안 들어. 내 아들이네? 여러분 내 아들이 말을 안 듣지 남의 아들이 말을 안 듣나?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 내 직원이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래야만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거든요. 보세요. 해겔이 우리 다 알 수 있는 얘기를 했어요. 마음의 문은 안에서만 손잡이가 있대요. 본인만 열 수 있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여금을 주고 아무리 감언이설로 상대의 마음, 고객의 마음을 그리고 또 누구죠? 직원들의 마음을 열려고 해도 여러분 직원이 스스로 열고 나오지 않으면 문고리가 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열고 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들어주고 기다리는 것이다. 들어주고 기다리는 것이다. 아까 우리 소통 얘기했는데 소통에서요. 여러분 이 단계별로 소통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소통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들과 소통하려면 어른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소통할 때는. 그럼 청소년들하고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은 아주 쉽게 말하면요. 특히 남자아이들은 테스토스테론이 1000%예요. 사춘기 되기 전에 1000%. 엄청난 남성성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두엽이 덜 자랐어요. 전두엽이 다 자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5, 6세쯤. 군대 갔다 와서 철든다고 그러죠. 그때 전두엽이 거의 완성이 된 거예요. 물론 어떤 놈은 전두엽이 30 넘어서도 작동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청소년한테는 기다려주고 어린아이한테는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어른한테 어떻게 어른한테는 어른 되면 상호. 여러분 이제 전부 어른이잖아요. 직원들이 또 남편이나 아내잖아요. 존중해주는 거예요. 존중해주는 최고의 방법이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준다는 건 존중해준다. 사장님이 여러분 직원들의 얘기를 딱 들어주잖아요. 직원들이 존중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들, 여기서 말하는 노인은요 뭐 연령 구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나훈아 선생님 보셨죠? 70대 중반인데 여러분 노인이에요? 청년이죠. 청년. 여러분 청년 같지 않습니까? 여기 뭐죠? 가발 쓰니까 청년 같지 않나요? 이 대답을 안 해가지고 또 시간을 넘기려고 여러분. 진짜로 어르신들 있잖아요. 진짜로. 요즘 말 참 조심해야 되는 게요. 옛날 아니 몇 년 전에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데 어르신! 나 죽을 뻔했어요. 어르신이래 어르신. 내가 어르신입니까 지금? 그런데 그분은 최고의 존칭이었거든. 그래서 병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병원도. 제가 병원 교육을 몇 번 갔는데요. 상대가 뭘 좋아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최고의 존칭을 쓰신 거예요. 그분이. 그분은 잘못이 없어요. 듣는 나는 민망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냥 민망한 게 아니라 이게 내 속에 남아있어가지고 안 없어져. 내가 어르신인가? 내가 벌써 어르신인가? 집에 와서 내 아내한테 그 말을 아직도 못했어. 창피해서. 여러분 유엔이 각국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요 18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부르고 여러분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네, 청년. 그리고 65세 이상 79세까지가 중년이고 유엔에서 규정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유엔에서 제한을 한 거예요.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는 65세 또는 이런 노인은요 사실은 바이마르 공화국 때 독일에서 여러분 독일이 어떤 나라죠? 소련하고 공산주의하고 옆에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 퍼주는 나라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이쪽은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복지를 안 하면은 저쪽으로 사람들이 넘어가 버릴 수 있잖아요. 복지를 해야 돼. 그런데 지금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말했느냐? 65세 되면 그때부터 복지해 주겠다. 그래서 65세를 노인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때 65세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65세가 어떻습니까? 65세가 발로 채입니다. 65세를 노인이라고 만약에 해본다면 대한민국 재정은 어찌 되겠습니까? 거덜나 버리죠.
제 말 틀렸습니까?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 어르신 얘기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정말 듣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65세까지가 청년이다.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살자. 여러분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통 안 하면 청년이 아니거든요. 소통하려면 내 말을 줄이고 상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 어르신 얘기하다 나왔는데 진짜 어르신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춰줘라.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맞춰줘라.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90이 됐어. 그런데 어머니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세상이 바꿔졌다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춰줘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혹시 요즘 치매가 많아지니까 치매 어르신한테도 맞춰줘야 됩니다. 치매 어르신한테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러면 그분이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소통의 가장 좋은 방법은 모범을 보이는 것, 청소년은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어른들은 존중해주는 것, 그리고 어르신은 진짜 어르신은 맞춰주는 것이다.